안녕하십니까.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지금 임산부 보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우리나라가 참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출산할 수 있는 이제 여성에 대한 대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예, 근로기준법 74조에 그 출산휴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 1조에 보면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산전 산후를 통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쌍둥이가 생겼을 때는 120일이 됩니다. 그래서 90일 동안 주고, 그리고 또 산후 45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조항은 최소한 이 정도는 출산을 하고 또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줘야지 된다는 거고, 그리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줘야 된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유급으로 줘야 된다는 거는 최소한 통상임금의 100%를 줘야 된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2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첫째 달, 둘째 달에도 이렇게 200만원까지는 지원되는데, 만약 통상임금이 그보다 더 높을 때에는 이제 그 차액을 더 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어떤 여성 보호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산이나 사산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노산, 그러니까 늦게 아이를 낳게 됐을 경우에는 특히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을 좀 쪼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45일을 산후 보장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45일을 제일 위험한 시기인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성 근로자가 유산을 한다든지 또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또 유급 휴가를 줘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7개월 이후에 사산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똑같이 90일을 보호 휴가를 줘야 되고, 또 개월수에 따라서 차등 있게 유급 휴가를 줘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임산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임신해서 첫째 3개월 3개월까지이고, 그리고 또 약 한 9개월 이후부터는 좀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이제 2시간을 추가적으로 둬야 됩니다. 그래서 단축 근로 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시간을 단축해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. 그리고 또 이 법에서 생리휴가는 없어졌지만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모성보호법,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자기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야 됩니다.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게 지금 법조항을 여러 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되게 내용이 많고, 또 보니까 74조 3항이나 74조의 2 보면 모자보건법하고 관련해서 지금 아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고, 그 다음에 또 사용자의 경우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건강검진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 이를 또 허용해 줘야 된다, 뭐 이런 내용이 있군요. 그럼 모자보건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지금 여기 별도의 법 규정이 있는 건 거죠? 그게? 예,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 나름대로 어떤 노동법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반적으로 여성 보호를 위한 그런 규정인데, 근로기준법에서 74-2 조항으로 해서 그렇게 어떤 모성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검진하는 그런 시간은 반드시 유급으로 줘야 된다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성 보호를 위해서 그 출산휴가
끝나고 돌아오면은 반드시 똑같은 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. 그리고 또 임신 중이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. 이런 해고 제한 규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현대사회에서는 똑같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급여도 받는 게 원칙입니다. 그 동일 임금, 동일 노동 그런 원칙이 있는데, 근데 이 모성보호기관은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건강상 가장 취약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, 그래서 어떤 헌법에도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. 이런 조항이 헌법 36조 그 2항에 있고, 이런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법에 들어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그 휴가를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된다. 그 기간 동안에 해고하지 못한다. 또 가급적 그 재정 지원도 해주고 있고, 그래서 여성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뭐 8, 90년대 그 여성들은 사실은 이러한 그 법적인 보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, 이제 최근에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또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한 정책들이 많이 생겼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예,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그 가장 기본적으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좀 세상 살기가 어렵다, 힘들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 제일 힘든 이유가 우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좀 아이 기르기가 너무 힘들다.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좋은 직장 잡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세 번째는 애들을 낳더라도 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. 그래서 어떤 집 구하기가 어렵다. 집값이 서울에 너무 비싸다.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, 그리고 좋은 직장 구하기 어렵다. 그리고 아이 기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. 이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또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있어가지고 요즘은 비혼,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옛날 세대 같은 경우는 가족을 꾸미고 반드시 자손을 위해서 그 대를 잇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, 요즘은 그런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생각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혹시 이 조항, 그러니까 임신부의 보호 74조에 대해서 혹시 추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? 예, 여기에 여성 출산휴가 요구는 그 육아휴직과 또 연계돼서 또 이렇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,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출산휴가 이 부분은 굉장히 여성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 정도는 또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90일 그리고 또 그 기한 동안에 그러니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런 부분, 그리고 그러한 근로자가 경이한 좀 쉬운 일로 좀 일을 바꿔달라고 하면 반드시 회사에서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,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